오늘 제가 할 거는 그 실습 첫 번째 시간이고요. 어, 딥러닝.ai 그 앤드류 교수님이 만든 그 교육 사이트에서 있는 챗봇 숏 코스 강의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일단은 실습을 할 거고요. 그거에 플러스해서 GPT를 해서 이제 간략하게 그 심플하게 기능을 만들어 보는 방법을 좀 볼 건데, 그 GPT에서 하는 방법은, 일단 시스 코드나 이런 건 없고, 그 전에 있던 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설명해 주신 부분을, 어, 기반으로 해서 그냥 어떻게 하는 건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액션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거 부분은, 생성 AI 코리아 채널이나 조코딩님 채널에 되게 잘 설명이 돼 있어서 그쪽을 쭉 한번 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바로 그냥.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찾은 것도 내용도 그쪽 그를 많이 참조했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그 올려드린 링크 실습에 관련돼서 올려드린 그 실습 방법이랑 이거 할 때 그 링크들에 보면 그 GPT를 사용하는 방법이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일단 먼저 딥러닝.ai 내용을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딥러닝.ai에는 그 실습이 기본적인 패턴 실습 포맷 설명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태스크별로 이제 실습이 있는데, 서머라이제이션, 인퍼런스, 트랜스포밍, 익스펜딩, 챗봇 이렇게 다섯 가지 경우를 가지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물론 오픈 AI 패키지를 가지고 파이썬 코드로 되어 있지만,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고, 그 안에 이제 프롬프트만 보면 됩니다. 그 코드는 되게 쉽게 그냥 다 그 주피터 노트북에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클릭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카피해서 이제 프롬프트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순서로 좀 이따 이제 실습을 코드상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전략이랄까? 그런 걸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 프린서퍼 1, 이 인스트럭션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 전략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모델이 생각할 시간을 줘라. 이게 두 가지가 이제 쓰여 있어요. 큰 전략이. 그래서 이제 인스트럭션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떤 방식으로 적으라는 거냐. 그래서 예제로 든 게 이제 전술 1번은 이제 입력 메시지의 각 파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프롬프트가 이제 장황하게 길게 써 있으면 얘가 구분을 잘 못하니까 구분자 딜리미터를 사용해서 좀 적절히 구분을 해주자. 이게 뭔가 스트럭처 좀 오거나이징 하자는 거죠. 나의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그뭐 산문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나 이거 해줘 뭐 이렇게 쭉 문장 형태로 쭉 쓰는 게 아니라 내 지침은 어디 있고 그 뭐지 뭐 레퍼런스로 할 내용은 뭐고 질문은 뭐고 요게 이제 구조화된 형태로 어 프롬프트를 작성하자는 거고요. 1번은. 예, 2번은 이제 그 출력 자체를 구조화된 출력으로 요청해라. 뭐 제이슨 포맷이나 뭐 XML 포맷이나 무슨 포맷을 주고 그 포맷대로 이제 출력해달라고 해라. 뭐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내가 쓴 조건이 만족을 했는지 확인하고 출력을 내달라고 이제 요구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큐샷, 큐샷 프로mpting을 이용해라. 이제 COT나 이런 것처럼 그 전에 이 단계에서 우리가 많이 알던 그 큐샷 프롬프팅을 이용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전략 모델이 생각할 시간을 줘라라는 거는 첫 번째가 주어진 태스크를 완료하기 위해서 특정 스텝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거치도록 요구해라. 지금 우리가 방금 했던 이 리액트나 뭐 COT나 뭐 트리 오브 또
그다음에 레그가 다 이제 그런 과정들이죠. 이제 그런 거 없을 때 프롬프트 안에서도 이제 그 모델 자체가 어떤 특정 스텝을 사고의 스텝을 거쳐서 이제 출력을 내도록 요구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모델이 바로 결론을 내지 않도록 자신만의 솔루션을 수행하고 출력을 내라고 지시를 해라. 프롬프트 자체에. 그러니까 그 질문 듣고 바로 그거에 대한 거 빡 답하는 게 아니고 어 내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오거나이징해서 답을 내야 될까를 일단은 생각을 하고 앞에 위에 있는 특정 스텝을 닫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죠. 어떤 포맷을,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수행을 하나하나 수행해서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코드에서 보시면요. 지금 코드 보이시나요? 네. 이 위에 이제 코드는 이제 오픈 AI를 이제 설치했다고 가정하고 오픈 AI에서 오픈 AI 그 클래스를 임포트하는 거고. 근데 이게 딥러닝 AI, AI 그 시스 코드는 그 오픈 AI 버전이 낮더라고요. 0.28 이하라서 그게 요즘 버전에서는 에러가 나요. 그 거기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요거는 제가 요즘 버전으로 최근 버전으로 이제 바꾼 건데요. 거기서 다른 점이 음, 클래스를 어, 임포트 해가지고 클래스를 선언하고 이 클라이언트라는 뭐라고 그러죠? 클래스 관계 영어로 그거 뭐라 그러죠?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 선언을 하고 이 클라이언트의 챗 컴플리션 닷 크리에이트를 해야 이제 리스판스가 나와요. 이제 프롬프트를 이렇게 나오는데 그전에는 그 오픈 AI를 그냥 오픈 AI에서 바로 챗 컴플리션이라는 뭐라 그럴까 멤버 함수죠. 멤버 함수가 있었고 거기다 이제 크리에이트를 하면 이게 답이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오거나이징이 바뀌었습니다. 포맷이.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리스폰스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줄 때 이 메시지라는 걸 주는데 메시지의 형태가 이렇게 롤이 있고 컨텐츠가 있는 이 뭐랄까 딕셔너리 형태로 이제 롤을 이제 메시지를 주게 되는데 여기서 롤은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시스템, 유저, 어시스턴트 세 가지가 있고요. 각각을 보면 시스템은 이게 전체 대화에서 오픈 AI의 그 응답을 설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예, 뭐 이런 거 있죠. 너는 유능한 기상 예보자야. 아니면 너는 뭐 쇼핑 추천자야. 상품 추천자야. 이런 걸 이렇게 역할을 주는 건데 그렇게 그 구체적인 역할이 없으면 그냥 너는 그냥 헬프 어시스턴트 그냥 도움을 주는 그냥 비서야. 이 정도로 이제 디폴트로 깔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렇게 넣으면 되고요. 근데 유저는 제가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고요. 어시스턴트는 오픈 AI의 응답을 뜻하는데 이거를 이제 메시지로 저장을 하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동작에 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작성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시스턴트에. 근데 대부분 이제 프롬프트만 할 거면 유저로 끝나겠죠. 롤은 유저로 잡고 내 프롬프트를 콘텐츠에다 넣으면 이제 어, 되고요. 이 크리에이트 할 때 아규먼트가 주로 쓰는 게 이 세 가지인데 모델은 말 그대로 내가 언어 모델 뭘 쓸 것인가? 터보 뭐 3.5를 쓸 것이냐? 여기는 GPT 3.5 터보가 디폴트로 박혀 있는데 4.0을 쓸 것이냐? 4.0 터보를 쓸 것이냐? 그거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요. 메시지는 아까 만든 이 롤과 컨텐츠를 집어넣는 거고 이게 핵심이죠. 그다음에 템퍼레이처는 다들 아시겠지만 어 이게 랜덤리스 대화의 랜덤리스가 어느 정도로 할 거냐인데 디폴트로 0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랜덤을 없애겠다는 거죠. 근데 1로 되면 랜덤이 가장 강해지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답변을 얻을 수는 있지만 할루시네이션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게 적절히 조정을 해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정말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한 답이 나와야 되는 앱이다. 이러면 이제 할루시네 0으로 거의 0으로 맞춰서 해야 될 거고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다양한 걸 해보고 싶다. 뭐 시나 소설을 쓰고 싶은데 얘가 다양한 패턴으로 말해주는 걸 원한다. 이렇게 하면 거의 1에 가깝게 답을 해야 되겠죠. 음. 그래서 요 함수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프롬프트에서 답이 나오고요. 아까 그 프롬프트의 프린서퍼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프린서퍼에 대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인스트럭션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어라. 거기서 이제 1번이 구분자를 사용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전체 그 프롬프트에서 이제 끝머리에 이제 구분자를 쓰거나 아니면 태그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텍스트를 좀 구분한다는 거고요. 여기 이제 이 트리플 백트릭 이제 다운표죠. 세 개 다운편을 준 안에다가 이제 텍스트를 넣을 거니까 이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설명해 줘. 그래서 내가 텍스트 서머라이즈하는 대상을 이제 특정화해 주는 거죠. 이렇게 프롬프트에서 이렇게 해서 하면 좀 더 언어 모델이 내 그 구분한다. 인스트럭션 내가 한 지시와 그 본문을 구분할 수 있다. 구분하게 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리스폰스를 하면 요거를 이제 뭐, 요 위에 텍스트를 이제 서머라이제이션 해준 거예요. 그리고, 2번은, 아까 말했처럼 구조화된 출력을 요청하는 게 이제 제이슨 형태나 HTML이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얘는 이제 제이슨을, 제이슨 형태로 뽑아달라고 했죠. 그래서, 어, 북 타이틀, 위의 내용 중에 이제 북 타이틀 중에서 이제 뭐 리스트를 생성해 주는데 그거를 이제 작가와 장르에 따라서 만들어 줘. 근데 그거를 제이슨으로 해줘. 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줬죠. 이제 북 아이디랑 뭐 타이틀, 어서, 장르에 대해서 키로 값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음. 그리고 3번 전술이 이제 조건이 만족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지금 텍스트 1이 있어요. 이제 텍스트 1에서 얘 조건은 어,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N, N개를 이제 쭈르륵 가는데, 요렇게 어떤 얘가, 이게 지금 뭔가 그 T를 만드는 방식을 이제 설명해 주는 레시피예요. 근데 레시피가 이제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가 있는 애를 이렇게 스텝 1, 스텝 2, 스텝 3로 구분해서 설명해 줘. 이렇게 였는데, 얘는 이제 구분이 잘 됐죠. 근데 이 두 번째 텍스트는 그런 순서가 있는 텍스트가 아니에요. 그냥, 뭐, 삶 같은, 수필 같은 내용이거든요. 수필의 내용에는 이제 이 순서가 없으니까, 이 순서가 없을 때, 그런 게 없으면, 이제, 스텝이 프로바이드 되지 않았다고 확인하는 메시지를 줘. 했더니, 어,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순서로 매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스텝을 만들 수 없다? 라고 나옵니다. 이건 뭔가 자기가 이제 내 프롬프트에서 에러 메시지를 띄우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거죠. 워닝 메시지를.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집어넣으면 그, 내가 원하는 그 지시에 의해서 잘못된 그 텍스트가 들어왔을 때 에러 메시지 이상한 할루시네이션으로 이상한 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얘가 체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음, 그다음에 음, 첫 번째 그 프린서플의 마지막은 이제 퓨샷 프롬프팅. 이건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그 예제를 주는 거죠. 그럼 예제대로 나오겠죠. 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프린서플은 생각할 시간을 줘라. 아까 두 번 봤죠. 택티컬 원은 이제 특정 스텝을 거치도록 요구해라 라는 건데 여기서 보면 위에 텍스트를 어, 아래 액션을 취해라 라고 했잖아요. 1번 그 위에 거를 일단은 서머라이즈 하고 요약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한국어로 여기 그 딥러닝 AI에는 프렌치로 되어 있는 제가 이제 코리안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냥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그 한국어 번역을 각각의 네임
그 한국어로 번역해서 이제 서머리를 번역하고 그 한국어 요약해서 각각의 이름별로 리스트업을 하고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그걸 제이슨 형태로 아웃풋을 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코리안 서머리 넘 했는데 음, 얘는 정확하게 이제 제이슨 파일로 안 나왔죠. 그냥 답으로 이렇게 쭈루룩 써고 좀 잘못 나왔습니다. 근데 얘를 어, 어떻게 하는지 이제 포맷이 어떤 건지 이렇게 줬더니 음, 이렇게 쭈루룩 나왔고 그다음 트랜슬레이션까지 같이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 원문을 내가 요약한 내용만 이제 아웃풋으로 던져줬는데 리스폰스로 얘는 어떤 포맷을 쓸지를 이제 구조화해서 말을 가르쳐 줬더니 그 형태대로 이제 음, 파일을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는 제이슨이라고 써놨는데 왜 제이슨으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냥 제이슨 같은 오브젝트만 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음, 아 아웃풋 제이슨 따로 있었군요. 이렇게 따로 있었고, 그래서 아웃풋 제이슨으로 맨 끝에는 제이슨 파일로 먼저 보내줬죠. 코리안 서머리 하고, 넘버, 언버브 네임 이두 개를 이제 써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포맷으로 출력하게 만들 수 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스텝을 취해서 하게 되면 좀 더, 얘가 내가 원하는 답에 가까운 답을 출력해 준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봤지만 이제 뭐 결론을 바로 내지 않도록 자신만의 솔루션을 수행하라고 지시해라. 란데 그래서 뭘 했냐 하면 음, 그 학생의 솔루션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결정하라라고 해둔데 그래서 퀘스천은 요거고 그다음에 스튜던트 솔루션은 요거예요. 근데 얘가 음, 아래 이런 포맷을 따르도록 했고요. 퀘스천은 요거고 그 스튜던트 솔루션 요건데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풀기 위해서 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요걸 해서 이벨루에이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결정을 해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벨루에이션 하고 디사이드. 요걸 했더니 이렇게 순차적으로 자신의 방법을 만들어냈고요. 이 답을 낸 다음에 스튜던트의 답하고 이제 맞춘 거예요. 맞춰서 음, 그래서 이제 이게 틀린지 나쁜지 말을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답을 틀리게 말했더라고요. 원래 이 답이랑 얘가 말한 답이랑 원래 답이랑 이제 다른데 커렉트라고 답을 했는데 이건 좀 얘가 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답은 정확하게 내고 그 검증은 틀렸어요. 그래서 음, 여기까지가 이제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한 이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어떻게 쓰면 프롬프트가 좀 더 정확하고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밑에서는 이제 아까 말했던 다섯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넘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음, 채팅이 혹시 올라오는 채팅 따로 질문이 없으시면 계속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예제가 이제 생산품 리스트에서 마케팅 설명서 생성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요약도 아니고, 그냥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이거 위에서 이제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게 생산품 리스트가 쭉 있어요. 뭐, 오버뷰, 뭐, 이게 설명이고, 디스크리션이고, 그 다음에 뭐, 디멘전이 어떻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상품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서, 음, 마케팅 팀한테 할 수 있는 디스크립션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프로덕션 디스크립트를 위에 있는 인포메이션에 기반해서 그냥 써줘. 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쭉, 뭐, 산문처럼 이렇게 쭉 나오죠. 오거나이징 안 되는 걸로. 그래서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너무 길게 나오거나, 연관성이 없는 내용에 기반해서 잘못된 내용이 출력되거나, 이런 거는 이게 테이블로 나오면 좋겠죠. 이런 게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답변의 길이를 50개의 단어로 제한하고 아니면 특정한 부분을 참조하도록 유도하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여기가 이제 50개로 제한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각, 거기에다가 이제 매 7개의 단어의 프로덕트 아이디를 이제 포함해 달라고 했고, 끝머리에다가, 그 다음에 얘는 네이처, 그냥 네이처의 포커스 온 매터리얼, 이, 이 재질에 좀 포커싱해서 써달라고 했어요. 어, 이게 디스크리션이 이게 퍼니처 리테일 소매업자들한테 위한 거니까 테크니컬하게 네이처에 테크니컬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매터리얼에 이제 포커싱을 맞춰달라라고 했더니 어, 프로덕트 아이디를 붙여줬고 그다음에 여기 설명을 보시면 이제 매터리얼을 추출해가지고 디스크리션에 써줬습니다. 예. 그게 좀 짧아졌죠. 근데 50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50개 워드라고 해서 딱 50개로 되는 건 아니고, 그 좀 짧아지긴 합니다. 여기서는 제품 수치를 이제 테이블로 제시해달라고 했어요. 음, 여기 있죠. include table, gives a product dimension. product dimension을 설명해주는 테이블을 넣어달라 했더니, 그 다음에 이거를 HTML 파일 형태로 만들어달라. 또 이렇게 만들어줬고, 이거를 HTML로 보면, 여기 이게 테이블이 넣어졌죠? 치수에 대한 테이블이 넣어졌고, 디스크리션이 이렇게 써졌고, 이렇게 해서 웹페이지에 붙일 수 있는 디스크립션을 만들어줬어요. HTML 형태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내가 원하는 것에 이제 집중해서 답을 낼 수 있도록, 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음, 어, 예. 미리 실습을 해오시는 게 좋죠. 이거는 쭉 그냥 그 실습을 같이 보면서 이제 설명을 쭉 드리는 거고요. 본인이 직접 실습을 해보셨으면 더 잘 이해하시겠죠. 이거 그냥 눈으로 본다고, 뭐, 눈으로만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거기 내용 중에 다 가져온 건 아니고요. 일부 내용만 같이 봐야 될 것 같은 거, 이제 대표 예시만 가져온 거고요. 그, 전부 디테일한 걸 보시려면 그거를 이제 다 쭉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첫 번째 태스크 서머라이제이션을 보면요. 문자 수와 단어 수, 문장 수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뭐 특정 내용에 중점해서 요약하는 거. 아까 위에서 나왔었죠. 요약 대신에 관련 있는 내용의 추출이 요약보다 좀 더 나을 수 있다. 내가 이제 정확한 거를 바라면 요약을 해달라는 것보다는 어떤 내용을 추출해줘. 이게 좀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 이게 상품 리뷰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서 이 리뷰에서, 쇼 서머리를 해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단어를 30개로 제한하고,
shipping과 딜리버리에 집중해서 요약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써줬습니다. 이거는 쭉 읽어보진 않을게요. 이렇게 써줬고요.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필요하면 요약보다는 추출을 해라. 이렇게 보면 extract relevant information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음, shipping 디파트먼트에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이커머스 사이트에 올라온 리뷰에 대해서 렐레번트 인포메이션을 추출해줘 라고 했죠. 근데 그래서 아까 shipping 디파트먼트에 줄 거니까 shipping과 딜리버리의 포커스에서 이제 내용을 추출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 shipping과 딜리버리는 뭐 그 it arrived a day earlier than expected. 이게 여기 위에 이제 아예 문장이 있어요. 이렇게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을 그거에 포커싱해서 이제 추출해 준 겁니다. 문장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건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사람들 보면 이제 내가 부서마다 이제 보는 뷰가 다르고 그 내용을 다 읽을 필요 없으니까 그거보다 요약보다는 저런 게 필요한 부분을 찾게 해주는 거, 색인해 주는 거죠. 그런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여러 가지 리뷰를 돌아가면서 같은 프롬프트로 돌릴 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인퍼런스인데 인퍼런스는 대부분 이제 태깅하는 겁니다. 긍부정 평가하고 뭐 서로 다른 뭐 감정이 있으면 감정을 추출하고 뭐 상품명 회사명 추출하는 뭐 이건 NER이죠. 네. NER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토픽 식별한 거, 주제 식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언어 모델로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런 게 태깅하고 토픽 식별하고 이제 분부정 평가하는 거에 굳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쓸 필요가 있을까? 이런 거는 버트 같은 좀 작은 모델로 충분히 가능한데 파인튜닝만 잘하면 그런 생각이 약간 있긴 한데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도 램프 리뷰에서 긍정 또는 부정으로 태깅을 한다. 그래서 당신의 단어를 포지티브 아니면 네거티브로 답을 달아달라 했더니 요거는 긍정적인 리뷰라고 포지티브라고 달아주네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감성을 분석하는데 음, 요 리뷰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뽑아달라고 했어요. 다섯 개를, 탑 다섯 개를 뽑아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satisfied, pleased, grateful, impressed, happy. 되게 긍정적인, 리뷰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감정을 뽑힌 거에서만 봐도. 그 다음에, 아까 그 위에서, 아이템이나, 그러니까 리뷰어가 산 아이템명, 아니면 그 아이템을 만든 회사명을 두 개를 뽑아줘. 라고 했더니,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제이슨 형태로 아이템과 브랜드라는 키로 제이슨 형태로 나타내줘 했더니 이렇게 했고 아까 그게 램프에 대한 리뷰였는데요. 램프가 램프고 아이템은 램프고 그게 루미나라는 회사가 만들었다. 이렇게 잘 뽑아줍니다. 저희 회사도 요즘에 이제 저희 회사는 그 뉴스나 이런 거에 종목을 태깅하는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그 뉴스 전체를 문맥을 이해해서 이제 NER 형태로 이제 종목 태깅하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게 여러 회사가 동시에 나오는 기사거나 이럴 때는 그 태깅 성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런 거에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돈은 많이 들겠죠? 토큰당 가금이니까. 그리고 요거는 음, 토픽을 뽑는 건데, 요거 스토리가 있어요. 뭐, 블라블라, 나사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밑에 제가 이제, 뭐지? 트랜슬레이션을 하나 해놨는데, 트랜스포밍.
그 테스트하면서 위에 거 스토리를 좀 했는데, 어, 공공부문 직원들한테 부서에 대한 만족도를 이렇게 평가도를 요청했더니 가장 인기 있는 부서가 나사였대요. 그 나사 직원이 존 스미스 조사 결과 뭐 현재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되게 좋았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토픽을 이것도 5개를 이제 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서베이, satisfaction rating, 나사,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job satisfaction 이렇게 해서 토픽을 뽑아줬어요. 음. 지금 이게 이제 회사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그 글이었으니까 토픽을 잘 뽑아줬죠. 음. 그중에서 이제 나사가 주로 나오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잘 뽑아줬다. 그래서 몇 가지가 이제 인퍼런스였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트랜스포밍입니다. 트랜스포밍은 이제 형태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번역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아니면 그 글의 톤을 조정한다던가, 뭔가 그냥 구어체로 얘기한 거를 문어체로 이제 바꿔달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좀 슬랭을 좀 포멀한 형태로 바꿔달라는가? 이런 형태가 이제 톤 조정이 될 거고요. 아, 형태 변환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맞춤법 검사, 스펠링이나 이런 거 맞추는 맞춤법 검사도 이제 트랜스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건 아까 위의 내용을 이제 그 한국어로 이제 번역해달라고 했던 거고요. 두 번째가 아래 이게 슬랭을 비즈니스 레터 형태로 이제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야, dude, this is your, 뭐, check out this spec on this, standing lamp. 뭐 이렇게 해서 친구한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툭 던지는 메일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어, 비즈니스 메일처럼 이제 바꿔줬죠. 뭐, dear, 쓰면서 좀 포멀하게. 이런 것도 메일 쓰는데 좀 유용할 것 같아요. 그 비즈니스 메일 쓰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쓰는 사람들은. 그것도 영어로 쓰면. 한국어로 막 썼다가 이거를 포멀하게 비즈니스 메일로 영어로 써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능을 개발하는 것도 괜찮아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형태 변환. 형태 변환은 이제 출력을 JSON 형태에서 HTML 형태로 이제 변환해달라 이건데, 데이터가 이제 JSON 형태죠. 이거를, 어, 딕셔너리 HTML 형태로 이제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이거를 디스플레이에서 보면, 이렇게 하고요. 레스토랑 엠플로이에 대한 내용인데, 이 표로 이렇게 정리가 됐죠. 이게 흰색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글이 다 있습니다. 네. 음, 이메일하고 네임, 이렇게 써 있죠. 어, 그 다음이 이제 맞춤법 검사인데, 요게 이제 틀린 게, 틀린 문장이 세 번째, 네 번째 문장하고, 어, 여기, 있네. 여섯 번째 문장이 틀린 문장이에요. 보면, 여기 보면, does the car need 여기서 이츠에 어퍼스트로피가 없어야 되는데 어퍼스트로피가 있죠. 다음에 여기에 어퍼스트로피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없고요. 요거를 이렇게 고쳐준 거고요. 하나 더 보면 이제 그 밑에 이게 there가 아니라 there이어야 되는데 there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들의 라는 there가 됐고요. 여기가 이제 이거랑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서로 잘못됐죠. 요거를 이제 커렉팅 해줬습니다. 이렇게. 어,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음, 이거는, 이거는 이제 또 이제 검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내가
텍스트의 검정이 필요하거나 문법 검사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프루프리드나 이제 커렉트 이런 단어를 써서 이제 리뷰를 해달라고 하면 이걸 고쳐주는 거예요. 이것도 요거에서 잘못된 문장을 이제 고쳐줘서 이게 나온 거고요.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음, 요거는 그냥 나오니까 이제 잘 안 보이잖아요. 이 밑에 거는 그래서 리드라인이라는 패키지를 써가지고 마크다운으로 그려본 건데 뭐가 잘못된 건지 이게 쭉 보여준 거예요. 커즈를 비커즈로 바꿨고 어, 테이킹을 이거는 똑같은데 왜 바꿨지? 이거 잘못한 것 같네요. 음, 음, 아닌 것도 많네요. 이츠를 뭐 어디셔널리 뭐 이츠로 바꿨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프라이스 이시 아니라 프라이스로 바꿨네요. 프라이스 온 포지티브 사이드 입으로 바꿨네요. 이렇게 이제 커렉팅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익스펜딩인데 익스펜딩은 어떤 걸 읽고 그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메일을 써달라는 예제였어요. 음, 그런 거에서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 위에 거를 이제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리뷰가 이렇게 왔어요. 이 리뷰는 뭐 내가 뭐 뭘 샀는데 좀 네거티브예요. 부정적인 건데 프롬프트가 이렇게 써 있어요. 센티멘탈이 포지티브나 뉴트럴이면 그냥 감사하다는 메일을 쓰고 센티멘트가 네거티브면 사과의 메일을 써달라. 이렇게 했더니 지금 이게 네거티브잖아요. 센티멘트들이. 네. 이건 뭐 센티멘트를 자기가 맞춘 다음에 해달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는 굳이 이제 그 센티멘트를 넣어줬어요. 이제 멀티태스크로 하면 되겠죠. 그것도. 네가 이걸 보고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포지티브면 이렇게 써주고 네거티브면 이렇게 써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이게 했었고 이걸 통해서 그래서 어, 사과하는 네가 그런 말을 들어서 되게 죄송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과의 메일을 썼어요. 이런 것도 자동으로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챗봇인데요. 챗봇은 조금 그 포맷이 달라져요. 이게 메시지를 여러 가지를 보내야 되는데 룰을 시스템은 아까 말했지만 이제 역할을 지어주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너는 음, 셰익스피어 같이 얘기해 주는 걸 도와주는 비서야. 뭐 이렇게 이제 역할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농담을 하나 해줘. 그랬더니 어 어시스턴트가 Why did the chicken cross the road? 그다음에 I don't know 이렇게 해서 대화를 이렇게 넣어줬더니 리스판스가 뭐 이상한 말을 내뱉더라고요. 이상한 말을 내뱉는데 이거를 다시 그래서 프렌들리 챗으로 바꿔가지고 해보니까 음, 이게 뭔가 셰익스피어 그 희극에 대한 이 고어들이 영어 고어들이 섞여서 이제 희극처럼 써준 거예요. 요 답이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친구처럼 대화하자라고 했더니 어, 이 대화에서 내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해? 라고 했더니 그 이름을 얘기해 준 거죠. 그 다음에 어, 내가 너에 대해서 좀 기억해 줬으면 하는 게 또 있니? 라고 이게 또 물어보는 이게 진짜로 이제 친구처럼 얘기하는 챗봇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메시지가 많이 들어간다. 좀 이제 그 시스템적인 것 역할도 지정해 줘야 되고 어떤 패턴으로 할지 이거 지정해 주는 이렇게 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나중에. 그러면 챗봇을 할 때마다 내가 모든 대화를 넣어줘야 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음, 이거는 이제 단순한 그 이그샘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딥러닝.ai에서 그
제공하는 코스에서 볼 수 있는 그 예제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코스의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되게 짧은 코스고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쭉 한번 봐보시면, 이제, 프롬프트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이런 건 감이 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음, GPTs, GPTs에 대한 건데요. 여기에 참조한 거는 이제 이 소스에 이렇게 제가 참조했던 유튜브 영상이랑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올려놨고요. 저번에 그 공유 드렸던 거에 이제 그 외에 나머지 이제 볼만한 영상들이나 아니면 블로그가 있으니까요. 나중에 GPTs로 뭔가 만드실 때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건 처음에 이제 GPTs에 대한 이제 처음에 클릭했을 때 레이아웃이고, 이게 네임, 뭐 디스크립션, 뭐 인스트럭션 뭐 이렇게 있어요. 네임은 내가 원하는 그 기능의 이름 넣어주면 되고, 디스크립션 뭐 할지 이게 얘기해주면 되는데, 이게 태그가 이게 두 개 있죠. 크리에이트하고 컨피규어가 있는데, 크리에이트는 대화하는 형태로 내가 챗봇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요. 컨피규어는 거기서 나온 것들을 여기다 넣어도 되고, 자동으로 넣어지긴 하지만, 아니면 내가 뭔가 바라는 게 정확하게 있으면, 그냥 바로 여기다 넣어도 됩니다. 그,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거 좀 더 자세히 보면, 크리에이티브는 이제 대화를 통한 GPT 생성인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음, 너는 날씨 예보를 해준 GPTS를 나는 이거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게 뭐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자고 이게 나오고, 그래서 네가 정해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 뭐가 이렇게 정해줘. 네임이랑 이런 거 다 정해줘요. 그리고 어떻게 했지? 그 다음에 API가 있는데 이 API를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네가 만들어줘 하면 이제 설정값을 줍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컴피규어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컴피규어가 이미 있다. 그러면 이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용은 아까 말했지만 이름이 메뉴 있고 디스크리プ션 그다음에 인스트럭션 그다음에 내가 할 것 같은 뭐 대화의 예시 질문의 예시를 이제 집어넣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 지식은 이제 PDF 파일이나 이제 파일 정도로 내가 갖고 있는 파일을 이제 첨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웹 검색 다리를 할 거냐, 그림을 생성할 거냐, 코드 생성 실행기를 만들 거냐, 뭐 이런 건데 이건 체크해 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요거죠. 이 액션. 액션은 이제 뒤에서 좀 얘기할 건데, 어, 액션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조코딩님 그 영상을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 그 영상에 보면 왜 액션을 해야 되는지 설명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이 프롬프트는 음, 해킹이 가능하거든요. 해킹하기가 되게 쉽대요. 그래서 그냥 복사해가지고 제일 그 잘 되는 앱을 보고 거기서 거기 프롬프트 따가지고 그냥 카피해가지고 똑같은 거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해킹은 해본 적은 없지만 이제 프롬프트가 다 이제 오픈이 돼 있어서 그래서 그것만 모아놓은 깃허브도 있더라고요. 리크 프롬프트 뭐 해가지고 그래서 해킹이 당하지 않으려면 그 나만의 그 오리지널리티를 가지려면 이제 액션스를 써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방어하고 다른 내용까지 쓰려면 이제 액션스를 쓰는 게 좋다. 그런 거고요. 그죠? 액션스는 뭐냐 하면 외부 API, 오픈된 API를 통해서 어, 내 답을 좀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트렌드도 반영할 수 있겠죠. 외부 API에서 거기서 데이터베이스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으면 그 쌓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답을 가져올 테니까 어, 과거 뭐 몇 년도에 있는 내용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최근 내용으로 답변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걸 넣으려면 여기에 이제 스키마를 넣어야 돼요. 이렇게 이런 형태의 스키마인데, 그, 이렇게 오픈 API, 뭐, 인포, 서버, 패스, 컴포넌츠, 이런 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포는 그 오픈 AI에 대한 그 정보를 담는 거고, 그 오픈 AI 이 위에는 내가 쓰고자 하는 오픈 API의 버전이 나온 거고요. 이건 아까 말했지만 그게 뭐 하는 오픈 API인지 이제 제목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걔가 거기서 뭘 가져왔으면 하는 건지 이제 디스크립션을 써요. 근데 얘를 좀 자세하게 써줘야 된대요. 내가 원하는 그걸 제대로 가져오게 하려면. 그리고 이거 서버는 이 오픈 API가 통해서 가지고 오는 이제 서버의 그 URL이고요. 그 소스가 되는 URL이고, 이걸 꼭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패스는 그 REST API나 이런 걔네가 가지고 있는 함수에서 내가 가져오고 싶은 거가 뭔지 이제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 파라미터를 정의해 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 API에서 이제 API에서 쓰는 이제 함수명이겠죠, 이거는. 주로 이제 쓸 수 있는 함수명, 그걸 아이디로 제공했고,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그걸로 뭐 하는 건지 나와 있고, 이제 이게 어떤 로케이션에, 어떤 지역에 내가 찍으면 그 지역의 날씨 정보를 가져와 줘. 이런 건데, 그래서 로케이션을 이렇게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거기 이제 그 지역의 현재 날씨를 알려주는 그런 함수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할 때마다 다 이거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아,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이제 스키마에 타입 스트링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만 쓰면 안 된대요. 그 API에서 제대로 불러와 줄 수 없고 여기다가 여기처럼 API 키인을 해야 된대요. 이넘이라고 키를 줬고 이넘에다가 그 리스트 형태로 리스트에 이제 하나의 그 문자열로 API 키를 넣어줘야 어, 문제없이 정보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내가 다 하나하나 만들려면 빡친데 여기 생성형 AI 그 코리아 채널에서 만드신 게 있더라고요. 오픈 API 스키마 크리에이터라고. 그래서 거기 오픈 AI 뭐 스키마 API 아무거나 내가 쓸 거를 가져가서 요거를 뭐 가져와서 컬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것들을 가져와서 위 API 양식으로 오픈 API 스키마를 제작할 것이다 하면 이제 스키마를 제작해 이게 쫙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자동 생성하는 앱들이 어, 많이 나와 있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스키마를 쓰시면 된다. 그리고 그래서 아까 오픈 API 그 두 채널에서 소개했던 그 오픈 API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인데 위에 거는 구글 서치 API가 있는 건데 이게 유료 사이트더라고요. 근데 이제 100개까지는 무료로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가입해놓고 100개까지만 이제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거는 GitHub인데 오픈 API를 모아놓은 오픈 API 코리아라는 그 GitHub예요. 이게 아까 제가 찾아놨는데 이런 GitHub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뭐 목차별로 API들이 있어요. 쭉 여기서 본인들이 이제 쓰고자 하는 기능에 필요한 API가 있으면 여기서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져와서 스키마를 만들고 스키마를 통해서 만들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해킹된 프롬프트를 모아놓은 건데 여기 보면 뭐 각각의 GPT스에서 쓰던 그, 그 프롬프트가 다 써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원하시는 기능에 레퍼런스로 그
프롬프트를 여기서 찾아서 쓰실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뭐, 이게 아마 프롬프트 같아요. 아닌가? 어, 이건 오픈 API에서 나오는 가이드고. 네. 요 앱인 것 같은데, 요 앱에 대한, 음, 아까 그 내용이 있다는 거. 그래서, 개발하실 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롬프트도. 음.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실습 발표고요. 어, 앞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그 플라워와이즈.ai 영상이나 랭체이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좀 본인들이 생각하실 때 필요하다, 다 같이 또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은만 이제 발췌해서 하시면 되고요. 아까 그 채팅에서도 뭐 말씀을 하셨지만 먼저 실습을 다 보고 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여기서는 그거를 뭐 라이브 코딩 하듯이 같이 따라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시간에 같이 다. 그래서 먼저 다 돌아보시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같이 들으면서 어, 본인들이 보실 때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 그 코딩 쪽이나 아니면 이제 개념이 이해 안 가셨던 부분을 이렇게 여쭤보시면 질문하면서 이제 같이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앞으로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